안녕하세요. 성우 전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랜선 팬미팅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지가 있어요. 이 질문지의 순서대로 한번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 주토피아 주디로 유명하신데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어, 기억나는 장면이요. 일단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끼리 옷을 뒤집어 쓴 그 있잖아요. 악인 줄 알았는데 니게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그 친구에게 하는 말. 경찰 스티커 붙여주면서 꿈이 코끼리가 되는 거라고 꼭 이룰 거야. 여긴 주토피아니까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오디션을 봤던 장면이라서 오디션을 봤을 때 그 부분의 대사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토피아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도 주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오디션을 본 이 토끼가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단역인지 알지 못하고 봤었죠. 하지만 됐다고 연락이 왔고 대본을 보니까 '음? 주인공이네.' 하고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아무래도 제가 그 닉에게 사과하는 주디가 닉에게 울면서 "난 정말 나쁜 토끼라고." 사과하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에서는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수정하러 다시 갔었어요. 조금만 적게 덜 울어 달라고 대사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녹음할 때는 정신줄을 바짝 잡고 적당히 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가는 장면은 적당히 울었던 장면이고요. 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주디의 내레이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모두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마음을 열어보세요. 뭐 이런 내레이션인데 굉장히 많은 주토피아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렇게 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카 18색 크레파스 조카 18색깔 크레파스를 많이 찾는 사이버펑크 2077의 여성 부위를 맡으셨는데 부위의 연기 포인트는 네. 부위는 일단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욕이 어색하지 않는 욕설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로 연기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무수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욕을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하는가. 너무 어려웠고요. 농담이고요. 감독님이 어쩜 욕을 이렇게 잘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입에 척척 붙게 잘했다고 나름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어색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연기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디스토피아의 세상에서 사는 가장 밑에 층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름 그 시니컬한 삶에 찌든 그런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렇게 정신이 몸이 지배당하는 상황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호흡들이 나오는데
그런 호흡들을 좀 거슬리지 않게 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정말 해 보고 싶었던 캐릭터였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서 어 보람이 되고 고민도 많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레이디버그 클로이 브루주아는 어떤 악역인가요? 레이디버그의 클로이 브루주아는 정말 하면서 시즌 1, 2 까지는 이렇게 못된 정말 못됨을 계속 갱신하더라고요, 회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된 애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못됐다. 정말 너무했다.' 하는데 그다음 시즌, 그다음 시즌엔 뭐 클로이보다 더한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이 쓴 글을 보니까 '클로이는 귀여운 정도다.' 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됨의 최고봉이다.' 했던 것이 지금 좀 옅어졌고요. 클로이 브루주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가정의 그 교육 방식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잘못됨으로써 그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아이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부모님이 너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부르주아 시장님도 그렇고 그 어머니가 아주 어머니 시절 얘기가 나왔다면 어머니가 어릴 적 클로이만 했을 적에 나왔다면 정말 너무 못됐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래도 그 뭐랄까요? 연기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막 못되게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쪼금 뉘우치고 허당 같은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다가 또 막 못되게 굴다가 또 쪼금 뉘우치고 쪼금씩 그래도 약간씩 반성하고 아주 조금씩 나쁨을 쪼금씩 지워가는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악역이었습니다. 일하는 세포에서 내레이션을 맡으셨는데 팬들 사이에서 교육방송 같았다는 말이 많은데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뭐랄까요? 이게 설명을 계속 해 주는 그 어려운 인체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는 내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방방 뛰게 하기도 우리나라랑은 또 일본의 원작이랑 또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근데 원작의 특히나 그 일본의 성우들의 음성은 기본이 좀 톤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하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그리고 또 연출께서 PD가 저를 캐스팅한 데는 또 그 정도 바라는 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톤으로 더빙을 해 봤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인지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전국 시도교육청 영어 듣기 평가 안내 방송을 지금까지 맡고 계신데 어떻게 캐스팅 되신 건지? 이거는 제가 EBS 성우라서 캐스팅 된 거죠. 네. EBS와 그 시도교육청이 영어 듣기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다른 외부 녹음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그 영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연구원분들께서 녹음하실 때마다 EBS로 오셔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외국인 성우 2 분과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전속 끝날 때쯤? 제가 어쨌든 한 3 년의 기간을 전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 년 차, 3 년 차쯤에 아마 제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3 년, 14 년인가 그 정도를 인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 년에 2 번.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별명이 해리포터이신데 어떻게 생긴 별명인지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별명입니다. 누군가가 붙여준 게 아니라요. 제가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장르물을 좋아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해리포터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도 포토로 만들고 뭐 다른 데에서 뭐 별명 물어보거나 뭐 닉네임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해리포터로 하게 되었죠. 사랑합니다. 해리포터. 마법의 세계. 네. 고런 거 연기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제가 다른 인터뷰나 이럴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만화 또한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뭐 위로를 받은 시간들도 있었고 뭔가에 열중한다는 거를 제 취미는 그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만화를 보면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애니메이션 또한 저희 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녹화된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유통되는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걸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다음 단계 CD에 녹화된 거를 돈 주고 사서 그런 샵이 있었어요. 그런 걸 파는 샵. 네. 그래서 그런 거 용돈 모아서 사서 보고 그러면서 뭐랄까 저의 사춘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꿈이 성우였던 것 같아요. 네. 연극 활동도 좀 하면서 연기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삶에 빠져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삶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과 또 나의 목소리를 쓸 수 있는 것의 합을 찾다 보니까 성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꿈은 성우였고 친구들한테 전성우라고 부르라고 뭐 부르는 대로 된다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성우, 전성우 하고 불러줬죠. 미녀 성우 제가 미녀 성우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 머리도 커트머리에 뭐 어디 길 돌아다니면 뭐 총각 뭐 이것 좀 가져가 뭐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쿨한 외모의 소유자였는데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미녀 성우라고 부르라고 압박을 넣어서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 불러줬었죠. 그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성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 친구들. 기억나는 녹음 에피소드는 몇 가지 있네요. 나는 뭐 특별할 게 없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방송. 아침에 그 뭐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던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출근길에 보는 새벽 6 시부터 시작해서 7 시, 8 시, 9 시 뭐 그때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생방송으로도 가요. 황당하죠. TV에 방송 송출되는데 저는 거기서 인제 앉아서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뭐
박진영 씨 JYP에 대한 것도 아침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한 십몇 년 전이니까요. 같이 네, 오늘도 박진영 씨는 뭐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같이 가죠. 제가 살짝 단어 하나 씹은 게 그런 것들이 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막 등골이 쭈뼛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네. 끝나고 나서 막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런데 작가님이 이렇게 아, 괜찮아요. 하는데 얼굴은 사색이 돼 있고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그것까지는 생방송까지는 아니지만, 광주 KBS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1시간 후에 방송이 나가는 거를 바로 1시간 전에, 그것도 거의 생방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대본이 급히 나왔고, 그리고 음향이랑 뭐 효과 이런 믹싱이랑 제 나레이션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NG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 믹싱을 끝나면 바로 방송인데 그게 NG가 나버리면 끝내는 시간에 못 맞추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을 감춘 채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방 방송국까지 가서. 네. 그리고 하나는 전속된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라디오 DJ가 진행을 하는데 그 요일별로 어떤 요일은 뭐 연예인이 나오고 어떤 요일은 어떤 책에 대한 뭐 소개 아니면 책을 가지고 서로 하는 연기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파트가. 근데 제가 책에 대해서 본문을 좀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럼 그 다음에 초대 손님이랑 라디오 DJ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미리 거의 녹화를 했어요. 더빙을 녹음했죠. 그럼 제가 녹음을 하면 나중에 생방에서 녹음된 거를 PD님이 틀어주고 플레이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전속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녹음을 하다가 틀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틀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는데 그때는 전속이었는데 틀리니까 저- 저- 어, 죄송합니다 뭐 얼어가지고 그렇게 NG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녹음을 해서 완성본을 넘기고 저는 퇴근을 했죠. 근데 방송에서 피디님이 녹음본을 튼 거죠. 그래갖고 생방송인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읽었죠. 기억나는 에피소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는 이거 녹음본인데 뭐 NG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도 그러면은 그걸 튼 사람이 또 실수니까. 그러니까 진행자는 또 매끄럽게 아유 생방송에는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실수한 게 되잖아요. 생방송 도중에. 근데도 밝게 웃으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우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밑에 댓글 착한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성우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괜찮아요. 화이팅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채 에피소드는 네, 일단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시험을 보러 갔죠. 대학 다닐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신분증을 안 가져갔죠. 그래서 새벽같이 아침조여가지고 새벽같이 갔다가 그대로 웃으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EBS 붙기 전에 투니버스를 2차를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투니버스에서는 제가 많이 떨었는데 그곳에서 봤던 인상 깊었던 두 분이
한 분은 저보다 먼저 성우가 되고 한 분은 그 다음 투니버스에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재밌게 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두 분을 보면서 했었죠. 네. 그중에 한 분이 인제 엄청 재밌게 하셨어요. 단문인데 그냥 단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개콘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유행어랑 섞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제가 봐도 빛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소은 선배님. 네. 이렇게 해서 투니버스에 그때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저랑 같은 조였는데 세혜 씨. 그때 세혜 씨도 굉장히 잘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렸었고. 근데 결국은 다음번 투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은 되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었습니다. 다음 질문. 본인 목소리 내에서 연기하기 쉬운 배역과 어려운 배역은? 저는 네. 쉬운 배역,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남아 쉽고요. 그리고 20 대, 30대 여성. 네. 뭐랄까 진취적이고 어 아니면 개구지고 아니면 씩씩하고 요런 것들 저 좋아합니다. 네. 어려운 배역은 음 예쁜 여아, 예쁜 여성 요런 것들이 솔직히 쪼금 어렵습니다. 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앞으로 연기해 보고 싶은 배역 혹은 작품은? 연기해 보고 싶은 배역은요. 음. 뭐랄까 탐정 추리물이나 판타지. 판타지나 아니면 좀 테마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어 문제를 항상 풀거나 해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와일드한 여성 그런 거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재밌는 것도 해 보고 싶어요. 네. 깐죽깐죽대거나 감초 같은 역할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해 보고 싶은 작품으로는 음 아까 다 얘기했죠. 판타지나 테마물이나 추리물 이런 것들도 해 보고 싶다고. 그런 것들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장르로 적으로는 CM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30초 1 분의 그 어 마술이라고 하나요? CM을 부르는 그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주 짧은 찰나에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기 요거 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요거요. 일단 성우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연기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말이죠. 저는 사실은 매번 연기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연기하고 그걸 나중에 모니터할 때도 조금 그렇습니다. 제 연기에 단점이나 부족한 점들이 저는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데 그런 게 없이 정말 완벽하게 최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한 작품 한 작품 매 순간 더 노력하고
더 나아져야겠죠? 네. 그리고 인간 전해리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저의 오랜 소망인 세계 여행. 지금 시국이 그쵸.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병이 돌아서 모두 여행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지구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세계 여행이라는 것을 오랜 수건이었던 세계 여행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네. 그것이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0년 후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저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매 단계마다 성장하는 조금씩 더 나아진 성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성우. 부족한 면도 있겠고 또 더 나은 면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조언을 저도 부족한데 무슨 조언이겠습니까? 저부터 잘해야겠죠. 근데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언이라.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또 듣고요. 저희 삶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리고 저도 아주 조금은 이 길로 먼저 나간 선배로서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걸을 부분은 걸으면 돼요. 누구의 말이 모두 다 맞다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 최고의 그 길밖에 없는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누구도 나만큼 안 하겠지 싶을 정도로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어릴 적부터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리고 성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느 순간순간 저한테 맞는 부분의 연기는 잘했죠. 근데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잘한다 하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천운으로 성우가 되기 성우가 되기 전 1년 동안 하루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정말 성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레이션,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8시간, 9시간을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오디오 드라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성우들의 연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내레이션을 하거나 뭐 한두 마디의 그런 조연들을 하게 되면서 계속 연구하고 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간을 1년을 갖게 되니까 성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는 조정석님의 말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체능 관련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리고 또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빼놓지 않고 하루에 7, 8시간씩을 꾸준히 했어요. 성우도 연기자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표현력을 하루에 7, 8시간씩 꾸준히 갈고 닦아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원에 다니는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아니면은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한두 시간? 주말에 몰아서 뭐 5, 6시간? 이걸로는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뭐 7, 8시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출근 시간 한두 시간, 퇴근 시간 한두 시간과 그리고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이렇게만 해도 한 5시간 정도는 나와요. 이렇게 매일같이. 그리고 좀 부족한 시간들은 주말에 더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채워나가면 아무리 소질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1년, 2년 정도 되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확 달라진 게 보여요. 저도 그렇게 해서 1년을 그렇게 갈고 닦으니까 그 이후에 그 성우 처음 시작했을 때 배웠던 선생님을 우연히 다시 찾아가서 그분 앞에서 연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러시더라고요. 너 되게 잘하네? 그런 얘기를 결국은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로지 연습만이 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네.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네, 랜선 팬미팅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 이 시국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